자, 1247번입니다. 자, 두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원이나 또는 2차 함수나 직선이나 간에 어떤 도형이 두 개가 등장하면 원이 두 개가 등장하든지 원과 직선이 등장하든지 2차 함수와 원이나 2차 함수나 직선이나 앞으로 배우는 모든 도형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이 등장하면 이 두 도형에 대한 위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차함수와 또 직선과의 위치 관계, 또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의 직선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죠? 그런 위치 관계는 바로 교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문제 풀 내용들은 모두 다 어떤 거냐 하면 두 번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번의 위치 관계. 그래서 먼저 개념만 좀 정리해 봅시다. 개념을 정리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두 번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번의 위치 관계. 자, 두 번의 위치 관계는 여러분들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원을 두 개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큰 원이 하나 있고요. 자, 작원은 이렇게 작원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두 원이 어떻게 돼 있죠? 떨어져 있죠, 그죠? 이런 상태로 그냥 분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바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자, 두 원이 어떤 관계에 있다? 지금 분리된 관계다. 떨어져 있으니까 분리된 관계다. 자, 그러면 이 두 원이 분리된 관계를 어떻게 체크하느냐면, 자, 원에는 중심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파란 원에도 중심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 봅시다. 중심과 중심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자,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 보면, 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요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합시다. 자, D 또는 L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책에서 보통 보면 D라고 많이 표시합니다. D. D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자,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원에서 큰 원의 반지름이 있겠죠? 라지 R. 자, 작은 원에도 반지름이 있겠죠. 그죠? 작은 원을 스몰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보다시피 어떤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이 바로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이 반지름 두 개를 뭐한 것보다 더한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뒤가 더 크겠죠. 따라서 라지 R과 자, 라지 R과 스몰 r을 더한 것보다 두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는 D가 더 뭐하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면 두 번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만나지 않죠. 저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이때는 만나지 않는다. 저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이 조금 가까워져 볼게요. 자, 두 번이 좀 가깝게 있으면 자, 큰 원은 이렇게 있고 자, 작원어는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림이 좀 정확하게 그리려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자, 원을 그리려고 하니까 조금 안 되네요. 원을 그려야 되죠, 그죠? 자, 두 원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죠.
바깥에서 한 점에서 만났죠. 그죠? 이때를 우리가 두 원이 뭐 한다? 외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접. 바깥 외자를 써서 외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이 있고, 자, 파란 원에도 중심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중심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이 중심과 이 중심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그죠? 요 거리가 바로 D라고 한다면 자, 이 큰 원의 반지름이 라지 R이 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스몰 R이라면 라지 R과 스몰 R을 더한 것이 D와 어떻게 되나요? 똑같죠. 라지 R과 스몰 R이 더한 것이 이 중심 사이의 거리와 똑같다는 것. 맞죠? 이게 바로 외접할 때입니다. 자, 이때는 바깥에서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교점은 몇 개가 됩니까? 한 개가 되겠죠. 교점은 한 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요?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자, 큰 원이 하나 있고 자, 작은 원이 이렇게 되어서 이 원이 몇 점에서 만나죠? 자, 조금 그림이 위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예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이 두 점에서 만나죠. 그죠? 맞습니까? 조금 그림이 삐뚤어졌는데 자, 이해해 주시고 여기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죠. 자, 그러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데 자, 이제 이번에는 R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R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기 표시하는 거 아니고 요 교점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요게 라지 R이 되고 스몰 R은 교점에서 여기까지가 돼서 요게 스몰 R이겠죠. 자, 따라서 라지 R이 여기고 자, 스몰 R이 요게 바로 작은 반지름이죠.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D라고 하겠습니다. D라고 하겠습니다. D.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는 바로 교차한다 이렇게 말도 표현합니다. 교차. 두 점에서 만나죠. 교차한다. 되겠나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요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삼각형.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삼각형에서 어떤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크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길이를 더한 것보다는 D가 어떻게 된다? D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는 작지만 두 반지름을 뭐한 것보다는 뺀 것보다는 크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교차죠. 이때는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더하기는 상관없는데 이 빼기에서 자 이게 바로 차기 때문에 반드시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야 됩니다.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거리가 두 점 사이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큰 반지름이나 작은 반지름을 모를 때 또는 큰 반지름이나 작은 반지름이 하나가 문자일 때. 자, 첫 번째 첫 번째 누가 큰지 모를 때죠. 자, 모른다는 말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뭐일 때? 문자일 때죠. 두 개 중에 하나. 문자일 때 숫자로 나온 게 아니고 문자일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값.
절대값으로 이걸 나타내 줘야 되겠죠. 누가 큰지를 모를 때는 절대값을 이용한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이 교차에서는 요 지금 여기가 요 교점에서 요 놈이 만약에 수직이라면 뭐이면 수직이라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수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D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라지 R의 제곱과 스몰 R의 제곱과 같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죠. 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 빗변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올 때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이 원이 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큰 원이 큰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작은 원이 이 파란 원이 이 원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큰 원의 중심은 어디겠어요? 큰 원의 중심은 여기고 자, 작은 원의 중심은 여기겠죠.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큰 원과 작은 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바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요 점을 이으면 되겠죠. 요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D가 되겠네요. D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뭐가 되나요? 큰 원의 반지름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맞죠? 요게 바로 큰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작은 원의 반지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은 요점에서 요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R. 자,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나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것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되겠나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물론 얘도 누가 큰지를 모를 때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누가 큰지를 모를 때는 얘를 반드시 뭐로 해준다? 절대값으로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안에서 한 점에서 만나죠. 하나의 원이 큰 원 안에 속에 들어가죠. 이때를 우리가 내접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접.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영혼이 안쪽으로 더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그림이 자, 이렇게 큰 원이 있고 자, 작은 원이 어떻게 된다? 요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큰 원의 중심은 어디서? 여기가 중심이 되고 이 파란 원의 중심은 여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심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될 것입니다. 큰 원의 반지름 빨간색으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될 것이고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어디서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바로 스몰 r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스몰 r이 되겠고 큰 원의 반지름은 어디에서? 여기서 라지 r이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나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면 요 D와 요 부분이 더 남죠. 더 있죠. 따라서 요 D보다는 요만큼이 더 있으니까 얘는 D보다는 뭐하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이때도 만약에 누가 큰지를 모를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준다는 거. 자, 뺄 때는 차를 구할 때는 항상 하나가 모를 때나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모를 때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문자일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이용해 줘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포함이라고 합니다. 포함. 자,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되겠죠? 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또 뭘 배우냐면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깥에서 이 두 번에 동시에 접하는 바깥에서 동시에 접하는 이런 외접선을 배웁니다. 또 문제 나옵니다. 또 안쪽에서 만나는 내접선도 배우게 됩니다. 내접선. 그러니까 공통 내접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안 맞는데 이렇게 공통 내접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문제에 나중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배우게 되니까 이런 두 번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물론 얘는 교점이 몇 개예요? 얘도 교점이 한 개죠. 요 안쪽에서 하나 만나고 얘 같은 경우는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점이 없는 경우가 분리나 포함일 때가 교점이 없고 교점이 한 개일 때는 외접과 내접일 때죠. 교점이 두 개일 때는 바로 교차일 때입니다. 그러면 교점이 세 개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어떻게 된다? 교차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때 바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각각 첫 번째 원의 중심은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2가 되고 반지름은 얼마가 되죠?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원의 중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중심은 1,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1,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9니까 3의 제곱이겠죠. 자 그럼 먼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x차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고 플러스 y차의 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a니까 2 플러스 a가 되겠죠. 2 마이너스 a니까 2 플러스 a는 a 플러스 2로 적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개를 뭐한 것보다는 더한 것보다는 작고 두 개를 뺏는 것보다는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요? 두 점 사이 거리가 로터 16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두 개를 더한 5보다는 뭐하고 작고 두 개를 뺏는 뭐 1보다는 크겠죠. 이때는 뭐세요? 두 개가 3하고 2라는 게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죠.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지금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등식은 왼쪽 하나 풀고 오른쪽 하나 풀면 되는데 루트가 있으니까 일단 모두 다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루트가 벗겨지죠. 자,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앞에 거 왼쪽 하나 풀어주고 요 뒤에 부분 오른쪽 하나 풀어줘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합시다. 이쪽 우변을 먼저 적어주면 a제곱이 되고 이 짠짠하는 4a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상수는 제곱하면 4인데 여기가 20이죠. 16하고 4하면 20인데 1이 이항하면 19가 되겠습니다. 자, 19 이꼴 제로죠. 자, 인수분해는 되지 않고 일단 수월이 제로가 아니고 얘가 더 커야 0보다 뭐하다? 커야 되겠네. 그죠? 되겠나요? 0보다 크다. 자, 인수분해는 되지 않죠. 그죠? 그럼 잠시 판별식 D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별식 D를 생각하면 짝수 판별식. 자, 4의 반 2의 제곱은 4죠. 맞나요? 그래서 4 마이너스 맞습니까? 잠시 여기 플러스 19가 되죠. 얘가 1이 이항했으니까 20에서 1을 빼니까 플러스 19죠. 자, 그러면 자, 판별식 하면 반의 제곱 4 AC 하면 19가 되어서 뭐가 됩니까? 엄수가 되네. 엄수. 요 2차 부등식이 바로 뭡니까? 자, 판별식을 해보니까 엄수가 된다는 말은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고 붕 뜨죠. 우리 부등식에서 배웠죠. 그러면 이 식은 0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지죠. 그죠? 따라서 항상 옳은 말이죠. 따라서 항상 참입니다. 얘는 항상 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즉 A는 모든 수가 되는 거죠.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해는 바로 모든 A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이게 바로 1번 부등식의 정답이네요. 그럼 이것과 두 번째 걸 또 풀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것은 좀 위에 풀어볼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자, 두 번째는 전개해보면 A제곱 4A 그리고 4, 2짠짠 4인데 여기 4하고 16하고 다음 20이죠. 20인데 25가 이어하면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5네요. 얘가 0보다 작다.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따라서 얘는 사이범위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습니다. 요게 바로 두 번째 부등식의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뭡니까? 공통을 찾아야 되겠죠? 공통, 연립이니까. 그러면 1번에서는 모든 실수가 되는데 2번에서는 요 범위만 되니까 최종 답은 뭐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다. 이게 바로 최종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럴 때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모든 정수 A의 개수는 세려봐도 되겠지만 항상 정수 개수는 큰 수 1에서 작은 마이너스 5를 빼면 되겠죠. 자, 빼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꼴이 있으면 이게 개수의 정답인데 둘 중에 두 개 다 모두 다 이꼴이 있죠. 이꼴이 있으면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고 두 개 중에 모두 다 이꼴이 없으면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내용 설명을 한다고 좀 공간이 부족했는데 자 여기에서 절대 부등식을 여기에서 자 연립 부등식을 풀 때 자 왼쪽과 하나 오른쪽과 하나 구해서 공통을 찾는데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어서 D를 판별식을 해보니까 음수가 되니까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죠. 따라서 항상 참여되니까 모든 실수, 즉 나중에 배우면 절대 부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니까 A는 모든 실수고 두 번째는 요 범위에서 성립하니까 공통 부분이 이것이 되겠네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5개. 즉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세려보세요. 직접 세려봐도 여기 있는 정수는 누구부터 되죠? 마이너스 4부터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가 되어서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이 두 원의 위치 관계에 해당하는 요 식 몇 가지 하나,
둘, 요거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반드시 그림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48번입니다. 자, 두 원이 있죠. 두 원이 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자, 방금도 해봤다시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3,0이네요.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가 되죠? 2가 되네요. 자, 두 번째 원의 중심은 0,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반지름은 그대로 R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양수 R입니다. 요 R이 바로 뭐다?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범위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자, X자가 3이니까 3의 제곱은 9죠. Y자가 4니까 16이 되어서 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D가 두 반지름의 뭐보다 합보다는 뭐 해야 되죠? 작아야 되죠. 상상해 보세요. 합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차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때 이 2와 R은 누가 더 크나요? 알 수가 없죠. R이 양수니까 누가 큰지를 알 수가 없죠. 따라서 R에서 2를 빼면 안 되고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왼쪽에 거 하나 풀고 오른쪽 거 하나 풀어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왼쪽 부분은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을 벗겨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R-2의 절대값이 5보다 적으니까 R-2는 5보다는 작고 얼마보다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고 했죠. 그러면 R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양변이 2를 더하면 여기는 7이고 여기는 2를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이 되죠. 2를 더하면. 그런데 R은 양수죠. R은 양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하면 안 되고 0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R이 양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R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여기를 그냥 풀면 되니까 바로 R은 뭐가 됩니까? 2가 이항하면 3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두 개의 바로 뭡니까? 공통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뭐 바로 공통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안 되는 친구들은 또 뭘 이용하면 된다? 수직선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0보다 크고 누구보다 7보다 작은 사이 범위가 되고 두 번째는 3보다 크죠. 3보다 크다. 따라서 공통 부분은 여기네요. 그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3보다는 크고 R이 뭐보다는 작다. 7보다 작다. 이런 R의 범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를 하는데 안 되는 친구들은 이 원을 여기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안 그리고도 충분히 빠르게 자, 다한 것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크다는 것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249번입니다. 자, 두 번이 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네 점입니다. 자, 네 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널이 여기 바깥에 커널이 하나 있을 때, 자, 작은 원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안쪽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원의 중심은 뭐가 됩니까? 는제로 하면 마이너스 a, 4가 되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9니까 R제곱이 9니까 R은 3이네요. 두 번째 원의 중심은 뭐가 된다? 자, X제곱이니까 0이고 Y는 는영을 하면 5가 되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자,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거리 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X차는 마이너스 A와 0이니까 A가 되겠네요. A 제곱이 되고 플러스 4와 5의 차는 1이니까 1의 제곱이 1이 되어서 바로 거리는 D는 루트 뭐가 된다? A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얘가 4접이니까 바로 반지름의 뭐가 차와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3에서 A를 빼도 되고 A에서 3을 빼도 되는데 A는 일단 양수입니다. 그죠? 양수인데 3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죠. 바로 차를 구한 다음에 차를 구하면 되는데 누가 큰지를 모르니까 뭘 한다?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루트와 절대값이 동시에 있을 때는 루트도 벗겨주고 절대값을 벗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변을 뭐 한다? 제곱하는 거죠. 양변 제곱. 양변을 제곱하면 이 루트는 사라지겠죠. 제곱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절대값은 제곱하면 절대값은 우그러진다 그랬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a제곱 플러스 9에 2 짠짠 하면 마이너스 6이 a가 돼서 a제곱 사라지네요. 그럼 6의 1은 얼마가 되죠? 8이 되니까 a 값을 6으로 나누면 3분의 4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고 A는 양수에도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 값은 3분의 4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원이 있네요. 이번엔 두 원이 뭐 한다? 외접한다 그랬습니다. 외접하면 바깥에서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바깥에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일단 중심을 찾아봅시다. 자, 그런데 일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중심은 어떻게 되나요? x 계수의 반의 보호반대니까 2분의 a가 되고 y 계수 반의 보호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이럴 때는 반지름은 바로 찾지 못하고 반지름이 제곱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x좌표 제곱 4분의 a제곱 y좌표 제곱 1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상수 플러스 1이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없어지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가 됩니까? 상수 a인데 아직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r 제곱이 4분의 a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되잖아요. 그죠? 루트 4분의 a 제곱이니까 루트 4는 2고 자 여기는 루트 a 제곱이죠. 됐나요? 자 그런데 길이니까 r은 양수니까 그죠? 맞죠? 없어져야 되겠죠? 플러스만 되고 그런데 여기서 바로 2분의 루트 a 제곱인데 루트 a 제곱이죠. a 제곱일 때 a가 양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a라고 적으면 안 되고 뭐라고 적어야 된다? 절대값 a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루트 a 제곱은 뭐가 되죠? 절대값 a가 되죠. 그런 다음에 a가 무엇이면 양수이면 썰라당 a가 되고 A가 음수이면 썰라당 하는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기대 흔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꼴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게 A라고 적으면 안 되고 절대값 A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일반형을 한번 봅시다. 중심은 얼마 되나요? X계수 반이니까 반의 보호받으니까 마이너스 2고
y계수 반을 보고 만드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은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에다가 플러스 7이 하면 마이너스 7이 되어서 1이 되는데요. r제곱이 1이니까 r은 얼마다? 반지름은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외접을 한다 했으니까 일단은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자,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맞죠? 루트 어떻게 되나요? 2분의 a와 마이너스 2의 차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a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x 차에 바로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y 차의 제곱은 마이너스 1과 2의 차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되니까 9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외접을 한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과 반지름 사이의 거리는 바로 두 반지름의 합하고 같죠. 따라서 요 두 점 사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죠. 조금 전에 말을 좀 실수했는 건데 자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는 바로 2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고 두 개의 반지름의 합과 같다. 따라서 2분의 절대값 a와 플러스 1과 어떻다? 같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양변을 제곱할 때는 반드시 왼쪽도 하나를 제곱해 줘야 되고 오른쪽도 하나를 제곱해야 되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루트와 절대값이 있을 때는 동시에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 제곱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얘를 제곱하면 루트와 제곱이 없어지니까 요 안에 것만 남겠죠.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앞에 거 제곱 4분의 a 제곱 뒤에 거 제곱 4가 되죠. 3대 9가 있네요. 13. 되나요? 2 짠짠하면 어떻게 됩니까? 2가 하나 약분이 되어서 2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2분의 절대값 a를 제곱하면 보세요. 2분의 절대값 a를 뭐한다? 제곱한단 말이죠. 앞에 거 제곱. 분모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분자 절대값 a를 제곱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 우그러지니까 a 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은 1이고 2 짠짠하면 절대값 a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2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2가 약분이 되어서 절대값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4분의 a 제곱과 4분의 a 제곱은 없어지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2a가 되고 절대값 a가 넘으면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되고 자 그리고 13이고 플러스니까 플러스 1이 넘으면 플러스 12 이꼴 0이 되어서 요 a에 관한 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1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을 벗겨줘야 되니까 첫 번째 a가 양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일 때는 썰라당 나오죠. 그죠? 나오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2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a는 뭐기 때문에 양수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a는 양수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2는 근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는 a가 음수잖아요. 음수면 자, 2는 그대로 있고 자, 마이너스가 있는데 절대값 a에서 a가 솔라당하지만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죠. 따라서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되네요. 플러스 12는 제로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솔라당 a 나오는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흔들면 마이너스 a인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a는 어떻게 되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고 a 값은 음수가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는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또 많이 풀어야 됩니다.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1251번입니다. 자, 이 원이 이 뒤에 있는 원의 외부에 있다고 했죠. 자, 외부에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두 원이 서로 뭐 해야 된다? 분리가 돼야 되죠.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중심을 찾아보면 첫 번째 원은 0하고 3이죠. 그죠? 반지름은 1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은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반지름은 어때요? 계속 반지름이죠. R이 되는데 이때 R도 뭐다? 양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D는 어떻게 되나요? D는 루트 X차가 0과 마이너스 3이니까 3이니까 9네요. 플러스 Y차는 4가 돼서 16이네요. 따라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개의 반지름 1과 R의 합보다 뭐하다? 크면 되겠죠. 되겠나요? 따라서 R은 얼마보다 4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R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놈을 정답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적으면 R은 음수가 될 수도 있죠. 4보다 적으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여기에 0보다는 크다는 게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R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1252번입니다. 자, 두 원이 있네요. 두 원이 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원이 접한다. 원이 접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외접할 수도 있고, 맞나요? 아니면 뭐 할 수도 있나요? 자, 안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내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접하는 경우와 내접하는 경우를 모두 생각해 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원의 중심은 뭡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반지름은 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되나요? 자, 2, 2가 되겠네요. 자, 반지름은 계속 R이 되는데 R은 양수입니다. 따라서 R은 양수다. 자, 그러면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볼까요? 루트 x차는 마이너스 1과 2니까 3이니까 제곱은 9죠. y차는 마이너스 2와 2니까 차는 4니까 16입니다. 따라서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외접할 수도 있고 내접할 수도 있겠죠. 그죠?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첫 번째 외접을 한다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 반지름 두 개의 뭐와 같다? 합과 똑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내접을 할 때는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 두 원의 반지름의 차와 똑같죠. 그럼 4와 R인데 R이 양수지만 누가 큰지를 모르죠. 따라서 절대값 R-4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R-4 절대값을 벗기면 5가 될 수도 있고 또는 R-4는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죠. 첫 번째 거는 9가 되고 두 번째 거는 R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R이 여기서 양수라고 했죠. 따라서 R은 9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외접할 때는 R이 1이고 내접할 때는 R이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양수 R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합은 바로 1과 9를 더한 바로 10이 되겠다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자 반지름이 양수라 자 R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R은 마이너스 1은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의 위치 관계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5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이 있고요. 또 원이 있는데 만나지 않을 때 그랬죠. 두 원이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두 원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도 만나지 않고 한 원 속에 작은 원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도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분리되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를 두 가지 모두 다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되죠? 0,0이 되고 맞죠? 기본형이네요. R은 얼마? 5가 되고 두 번째 원의 중심은 뭐가 됩니까? A, B 표준형이네요. 반지름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맞죠? 루트 x 차는 a니까 a제곱. 자 y 좌표의 차는 b니까 b제곱이 되어서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이 분리가 된다면 원이 분리되어 있다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바로 t가 이 두 개의 반지름 7보다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커야 되겠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양변을 제곱해주면 49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함인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포함인 경우는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즉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두 개의 반지름의 뭐보다 차가 지금 얼마죠? 3이죠. 3보다는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되겠죠. 3보다는 작다. 차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예를 풀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양변을 제곱하면 9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정답은 a제곱 플러스 자, 두 가지를 따로 풀었은 게 오화 개념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9보다 크고 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적으면 틀립니다. 왜? 자, 실수 AB라는 말 중요하죠. 실수 AB이기 때문에 a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는 49보다 크니까 상관없고 9보다 작다는 말은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음수는 되면 안 되죠. 근데 AB는 0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의 위치 관계를 알아봤죠. 그죠? 여러 형태 문제를 한 7, 8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가 고1 때는요, 위치 관계에 대한 이제 어떤 범위만 찾아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런 범위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원 두 개가 나오면 이 원을 만약에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위치 관계를 생각하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외접하고 내접하는지 만나지 않는데 분리되어 있는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